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온 소리 들리시면요, 받으셔서 공의번호라도 바로 받으셔서 청취율 전화 조사합니다라고 말하면 YTN 라디오 듣고 있고요, 오후 1시 온에어 듣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은 청년 세대들을 납치해서 아주 악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저희가 AI를 활용한 방법, 또 당국에서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 최고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봅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학생이고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금감원에서도 대포 통장이라든지 취업 사기 관련된 캠페인을 저희랑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비슷한데 조금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가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사건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없는지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런 대학생들이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런 그 사기극에 휘말릴까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SNS에 그 피해자들 비난하는 글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 짚어볼 일은 왜 이런 젊은이들이 그 멀리 캄보디아에까지 기웃거려야만 됐을까? 네. 이건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사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기회가 많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내 능력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굳이 캄보디아까지 넘볼 이유, 기웃거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의들 어떤 말씀하신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극단적인 좌절감에 빠지면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판단력이 이성적인 판단력도 허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하고요. 가장 좀 근본적인 문제를 교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요, 물을 미끼로 접근할 수 있듯이 청년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는 큰 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촘촘하게 보호망을 짜야 되고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캄보디아라고 하면요, 뭐 과거 크메르 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범죄라는 이슈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곳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범죄가 심각한 곳입니까? 보시면 범죄자들 사실은 범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필연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해서 무슨 범죄를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범행의 장소와 범행 대상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상황도 아직도 안정기라기보다는 좀 어수선할 테고, 그렇죠. 치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안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라든가 관료들의 어떤 뭐 부정이나 부패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래서 조직 범죄 집단과의 결탁도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범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범행 장소 환경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왜 한국인이냐면 뭐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금융 거래를 온라인상 가장 많이 하고, 그래서 온라인 범죄에 가장 많은 위험성이 노출돼 있고, 또 경영 거래도 많이 하니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각종 범죄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온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했고, 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사실 은행은 좀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국민 보호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라는 좀 종합적인 생각을 하는 얘기를 교수님이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골든 트라이앵글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접경 지역이었는데, 뭐 라오스는 이 PD들도 취재 가면서 굉장히 좀 조심하던 곳이었어요. 길에서,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지나가다 권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위험한 경우인데,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관광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복고산 지역 일대도 그렇고
여기가 다 리조트였었다고도 해요. 네. 굉장히 그래서 탈출이 어렵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단지처럼 구성돼 있으니까 보안 문제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이제 범죄자들에게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유형의 범죄 조직이나 집단들이 필리핀에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는 캄보디아까지 오잖아요. 네. 이유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코리안 데스크도 생기고 감시망도 점점 촘촘해지고 범행에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네.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서 소위 말해서 요새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일종의 풍선 효과, 우리 범죄 학계에서 얘기하는 네네. 뭐 범죄 대체 효과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캄보디아까지 갔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세도 불안정하다, 치안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 특히나 범죄 조직에 관련된 가장 많은 국적자 중국인데 네. 캄보디아 그렇죠. 친중 관계의 국가이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중국인에 관련된 범죄 사건에 그게 심도 있게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중국과 관련이 있는 범죄 조직으로서는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범행의 근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관광지가 많으니까 또 한국인이 관광에 많이 가게 되고 한국인들이 현금도 많이 소지한다. 또 요즘은 현금 대신에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카드만 빼서만 상당한 그 금전적인 것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관광지인 캄보디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잔혹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이번 사례도 그렇고요. 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나 기사들, 물론 이제 교수님도 경찰 또 수사 네, 정책에도 조언을 주고 계시고 네. 실제로 수사관을 양성하는 또 교수의 입장으로도 네, 네. 계시니까 좀 구체적인 수법과 대처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요. 뭐 지인의 권유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네네. 캄보디아에 아는 형한테 서류 하나 갖다 주세요. 40만 원 네. 드립니다. 이거 그냥 돈이 급한 사람은 혹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비용도 없다고 합니다. 좀 수법을 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수법이라는 건 아주 너무나 다양하고 매일같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건 콕 집어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요즘은 이제 텔레마케터를 고용한다는 이런 불법 사기, 허위, 거짓 취업 사기 쪽에 더 가깝고요. 취업 지금 사기. 말씀한 것처럼 고액 알바라는 것을 또 띄어서 유인하는 것도 있고 네. 결국은 또 모든 습득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상태에 있는 극단적인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 듣기 솔깃한 제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마치 낚시처럼 네. 거기다 낚시형이죠. 낚시를 던졌는데 그 낚시밥을 무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수법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고 이것이 좀 진화하면 아마 앞으로는 작살형으로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젊은 청년일수록 소위 말해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많이 스스로 올리잖아요. 네네. SNS에.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나 범죄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콕 찍어서 작살로 고기 잡는 거잖아요. 내가 잡고 싶은 타겟팅을 고기를 해버리는. 하나만 겨냥해 잡는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우리 유인해야겠다. 표적이 선택되고 그 표적 하나를 향해서 작살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유인책이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더 그런 유인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네요. 그냥 그럼요. 20대 다 돈 없잖아, 취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취업할래? 박람회 오면 여기 현지 취업 시켜줄게. 이런 사기 방법도 있는데 이제는 SNS에 제가 뷰티 자격증 땄어요. 저 뷰티 관련 뭐예요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뷰티 관련 행사에 당신 모십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속아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낚시형에서는 작살형으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면은 지금 저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이윤호 교수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제 좀 용어도 무섭습니다. 작살형으로 캄보디아 범죄 작살형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 보호부터 정부가 혹은 교육기관이 혹은 사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됩니다. 아직 청년들은
열망은 많은데요. 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건 좀 구체적 상황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네. 어차피 한국인이 납치되고 뭐 온라인 금융 거래를 현지에서 할 수 있다고 쳐도 제약이 네. 많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 돈, 쉽게 말하면 네. 범죄 피해금을 인수하고 그 범죄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이른바 대포 통장이나 중간책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이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력도 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뭐랄까요? 말 그대로 중간 다리를 좀 끝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관행을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통장 하나 개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죠. 네. 아파트든 집이든 사거나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네. 현지인의 보증이 있어야만 은행 계좌 하나 열 수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비대면으로 개설되고 뭐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포 통장이 난무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네.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은행이 안 진단 말이에요. 그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책임성도 좀 높여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이 사후 뒤치다거리가 경찰의 업무이지 사실은 예방 활동으로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청년의 일자리 부족, 취업 사기 또는 뭐 경제적 공공함 때문에 아니면 경찰이 그 사람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기회 창출 뭐 이런 것들이 더 먼저 해소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고가 나면 경찰이 문제고 경찰 책임질 일이라고 경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다라고 우리 속된 네.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런 해결이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좀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니 총을 쏘는 범죄가 생기면 총기를 가지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게 만들면 되지 왜 총기를 네네. 다 풀어놓고 총을 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사는 또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또 그러려면 이런 거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야만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야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피해를 숨겨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대사관이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수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청년 세대다 보니까요. 좀 네. 이런 게 뭐 혹은 취업 사기나 범죄 연루 이런 게 앞길을 막을까 봐 가족들도 쉬쉬하면서 요번에 보도를 보니까 돈을 보낸 가족도 있어요. 있죠. 이게 경찰에 바로 알려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것도 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공개하세요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좀 어려워요. 좀 이걸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습니다. 경찰 신고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고 신고하지 않아도 결국은 목숨이 위태롭긴 똑같습니다. 네.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래 고마워 보내주겠습니까? 범죄가 연루됐던 사람이고 하지 않죠. 네. 신고했다고 그러면 안 돼라고 특별히 더 가해를 더 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안 하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사의 위험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의 힘이 훨씬 더 개인의 힘보다 낫다. 예. 그래서 국가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돼야 된다. 신고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여러분 혼자 혹은 가족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좀 대책은 오늘 윤희 교수님 조언처럼 좀 여러분들도 의견을 같이 모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는 경찰 내부에서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현지 경찰관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코리안 데스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역할과 기능과 권한을 가지는 코리안 데스크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로 왜 캄보디아인가 얘기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필리핀이나 태국을 거쳐왔다는데 그 두 나라가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유일한 이개 국가입니다. 네. 또 코리안 데스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지금은 경찰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각국에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 영사입니다. 네. 근데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게 되면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캄보디아 경찰의 데스크가 생긴다는 얘기고 네. 대사관이라면 외교 채널을 통하지만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면 경찰 채널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할 때 국가 간 합의에서 기능이나 역할을 좀 크게 한다면 초동수사부터 경찰관에 함께 할 수 있다 또는 같이 협조해야만 된다 협조할 수 있다 뭐 정보를 공유한다 등등의 역할과 권한을 좀 크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더 많은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나 예. 아까 얘기했던 문제는 코리안 데스크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대국의 의지이지 우리의 의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보다는 국가와 외교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고 그 협정이 체결된 범위 내에서 경찰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옳겠죠. 예. 자,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경찰이 당장 가더라도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지면의 인터뷰도 하셨지만 이 범죄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지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통장 하나도 쉽게 범죄자가 그럼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거. 이건 뭐 네. 저희도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언론사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 당장 하면 돼라고 하는데 은행권도 그렇고요. 금융당국 정치권도 그렇고 네. 잘 안 돼요. 어떻게 얼마나 목소리를 세게 내야 다음 달부터라도 좀 그런 안전장치를 할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한테나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사실은 금융 보호가 가장 잘 되는 금융기관 어디일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네. 뭐 제이지 카워스 같은 데 보면 자동차에 대한 평가 다단히 있죠. 내놓잖아요. 안전순위라든가. 네. 우리 금융기관의 안전순위 왜 못 내놓죠? 어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예, 예. AI 첨단 기술이 있어서 네네. 저희 고객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네네. 좋네요, 진짜. 그러면서 왜 못하느냐고. 그 금융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쓸까요? 투자를 맞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예대금리차로 은행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때 좀 멋진 일을 해서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요. 생명까지 보호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네. 기대하는 바입니다. 교수님 전공이 경찰 쪽이 아니라 좀 금융 사회 쪽으로 하셨어요. 오늘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좀 가슴 아픈 뉴스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무거울까 걱정을 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또 얼른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가족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저희가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우야노